안녕하세요. 제가 어느덧 80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이 들고 보니 마음 한구석에 후회가 참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라고 제가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풀어보려 합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젊을 때다라고요. 저도 그렇게 믿었고, 그래서 20대, 30대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와서 되돌아보면 진짜 인생의 마지막 기회는 바로 60대였다는 걸 절절하게 느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보신다면 남은 인생에서 후회 없는 마무리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하버드 대학교 노년학 연구팀이 80세 이상 어르신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절반 넘는 분들이 60대에 했던 선택을 가장 후회한다고 답하셨대요. 그때의 선택이 노년의 건강, 인간관계, 경제 상태를 크게 좌우했기 때문이지요. 60대라는 시기는 참 묘합니다. 몸도 아직은 움직일만 하고 사회생활도 어느 정도 익숙하지만요. 오히려 그래서 방심하기 쉬워요. 아직 괜찮아. 조금 더 쉬었다가 준비하면 되겠지. 이런 마음이 들죠. 하지만 그때 놓친 작은 선택 하나가 70대, 80대에는 되돌릴 수 없는 큰 결과로 다가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지금은 무릎이 아파서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힘듭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한참 걸리죠. 하지만 60대 중반까지만 해도 친구들과 골프를 다니고 등산도 다니며 참 활기차게 살았습니다. 그땐 몰랐어요. 이런 날이 올 줄은요. 미리미리 준비했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 60대라면 정말 기회를 잡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건강, 돈, 인간관계, 배우는 마음, 삶의 의미까지. 이 5가지를 지금 점검하고 가꿔야 남은 인생이 훨씬 더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그저 조언하려는 마음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고 또 주변 어르신들의 삶을 지켜보며 느낀 것들이에요. 인생의 전환점은 젊은 날의 격렬한 선택이 아니라 나이 들어 조용히 하는 현명한 판단에서 비롯된다는 걸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60대로 다시 돌아간다면 무조건 실천할 5가지를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건강관리, 재정 설계, 인간관계 유지, 평생 학습, 그리고 삶의 의미 찾기.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께 작지만 단단한 나침반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건강입니다. 60대 시절에는 아직 기운도 있고 병원에 자주 갈 일도 없으니까 나는 아직 괜찮아 하고 넘기기 쉬워요. 그런데요, 그게 정말 큰 착각이었더라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늘 건강에 자신이 있었고 특별히 아픈 데도 없으니 운동도 대충 하고 식습관도 그대로 유지했지요. 하지만 지금은 어떠냐고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관절이 아프고 허리가 굳어서 바로 일어나기도 힘듭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하루에 30분만이라도 꼭 걸었을 거예요. 저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박 선생님은 60대 후반부터 매일 아침 공원 2바퀴를 걸으셨어요. 지금 80대 중반이신데 혼자 마트도 가고 손주도 돌보십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부럽고 또 후회가 밀려오죠. 식습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짠 거, 매운 거 좋아해서 라면, 김치, 젓갈을 자주 먹었는데 아내가 싱겁게 먹자고 하면 늘 소금을 더 넣었어요. 지금은 고혈압이 생기고 심지어 음식 맛도 잘 못 느낍니다. 만약 다시 60대로 돌아간다면
입맛보다는 건강을 먼저 생각하며 식단을 바꿨을 겁니다. 또 한 가지 건강검진을 소홀히 한 것도 큰 실수였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연 1회 정도만 대충 받았는데요. 그러다가 당뇨병이 꽤 진행된 뒤에야 알게 됐습니다. 진작에 자주 검진받고 의사 말 잘 들었더라면 지금처럼 고생하진 않았을 텐데요. 다음으로는 재정 이야기입니다. 저는 60대 초반까지는 퇴직금도 있고 국민연금도 있으니 괜찮겠지 싶었어요. 하지만 막상 은퇴하고 나니 상황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의료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고 생활비도 계속 오르는데 수입은 줄고 있으니까요. 제 친구 김상덕 씨는 달랐습니다. 그는 50대 후반부터 노후 계획을 철저히 세웠어요. 수입의 30%는 안정적인 투자에 꾸준히 넣었고 60대 중반엔 간단한 기술도 배워서 파트타임 일도 했습니다. 지금도 손주 용돈도 주고 해외여행도 다닙니다. 정말 현명하셨죠. 저는 그 반대였습니다. 체면 때문에 필요 없는 소비도 많았고 자녀 집 마련 도와준다고 무리하게 대출을 받았어요. 그게 지금까지도 짐이 되고 있죠. 다시 60대로 돌아간다면 자녀보다 내 노후를 먼저 챙기고 소비 습관도 꼭 점검했을 겁니다. 보험도 그땐 이제 와서 무슨 보험이냐며 밀었는데 실손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 하나만 들어뒀어도 지금 부담이 훨씬 줄었을 텐데 말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은퇴 후의 삶도 미리 계획했어야 했다는 점입니다. 저는 그때는 그냥 쉬고 싶다는 마음뿐이었는데 갑자기 시간이 많아지니까 오히려 허전하고 우울해졌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할 수 있는 활동을 미리 정해두었더라면 지금의 제 삶이 훨씬 달라졌을 거예요. 건강과 돈, 이 두 가지는 노후를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 저도 이제서야 실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만큼은 제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제가 60대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가장 정성껏 다시 다듬고 싶은 게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젊었을 땐 가족도 친구도 언제든 함께 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주변의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정서적으로도 참 외로워집니다. 60대 땐 사실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친구들과도 자주 못 만났고 가족들과도 깊은 대화를 자주 나누지 못했어요. 다음에, 나중에, 시간 나면 연락하겠다고 미루다 보니 연락이 끊긴 친구도 많고 어느새 혼자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제 친구 최민수 씨는 저와는 달리 60대 초반에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뒤에도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멈추지 않았습니다. 취미 활동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냈고요. 지금 그의 집은 늘 친구들이 드나들며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또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기도 합니다.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자녀들에게 늘 기대가 컸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불만을 표현하곤 했습니다. 내가 너 나이 땐 말이야 하는 말을 자주 했던 게 지금도 마음에 남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돌이켜보니 세대 차이를 인정하고 아이들의 선택을 존중해 주는 게 진짜 사랑이었다는 걸 알겠어요. 박 할머니는 70대에도 손주들과 함께 영화를 보고 카페에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비결이 뭐냐고 여쭤봤더니 그저 잘 들어주고 판단하지 않고 공감해 주는 거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이 참 와닿았어요. 관계는 말로 설득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가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60대 땐 오랜 친구들과도 약속을 자주 미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그 친구들이 하나둘 연락이 닿지 않게 되더라고요. 이사장님이라는 분은 65세부터 매주 수요일을 친구의 날로 정해 정기적으로 모임을 이어가셨는데 그 덕분에 지금까지도 서로의 건강을 챙기고 어려울 땐 도와주며 지낸다고 해요. 참 멋진 삶이지요.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저처럼 은퇴 후에 이제 새 친구는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닫아버리면 세상과의 연결도 점점 끊어지게 됩니다. 김 할아버지는 72세에 탁구를 배우며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했는데 지금도 그분들과 매주 탁구도 치고 식사도 함께 하신답니다. 또 하나 제가 놓쳤던 게 있어요. 바로 봉사활동입니다. 60대 땐 이제 좀 쉬자는 생각이 컸지만 남을 돕는 일이 오히려 제 마음을 더 따뜻하게 하고 삶에 활력을 준다는 걸 몰랐어요. 우리 아파트 신정할머니는 68세부터 지역 아동센터에서 동화책을 읽어주는 봉사를 하시는데 정말 밝고 건강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느끼는 건데요. 디지털 소통 능력도 관계 유지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스마트폰이 어렵다는 이유로 피했더니 손주들과 영상통화하는 법도 모릅니다. 반면 윤 할아버지는 70세부터 스마트폰 교실에 다니셔서 지금은 해외에 있는 자녀, 손주들과 매일 대화하고 SNS로 소식도 나눈다고 하세요.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관계는 시간이 날 때가 아니라 시간을 내서 가꿔야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안부 문자 하나, 전화 한 통 해보세요. 작은 인사가 인생의 외로움을 덜어주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제가 60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꼭 다시 붙잡고 싶은 게 바로 배움과 성장의 기회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이제 뭘 새로 배우겠어 하시지만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얼마나 아까운 오해였는지 지금에서야 깨달았습니다. 배움에는 정말 나이가 없습니다. 60대는 여전히 뇌가 활발하고 경험이 풍부해서 오히려 배운 걸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시기를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이제 와서는 새로운 걸 배우는 게 훨씬 어렵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땐 왜 그렇게 게을렀을까요? 우리 동네 이 선생님은 68세에 영어 공부를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단어 하나 외우는 것도 힘들어 하셨지만 75세에 혼자 유럽 여행을 다녀오셨답니다. 지금은 외국인 친구들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세계 각국의 소식을 나누고 계세요. 그런 걸 보면 참 부럽고 존경스럽습니다. 반면 저는요, 이 나이에 뭐하러 하며 늘 미뤘습니다. 통기타 배우고 싶다는 마음, 글을 써보고 싶다는 소망 다 접어두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걸 시작했더라면 지금쯤은 얼마나 많은 걸 이루고 있을까요? 늦었다고 생각한 그 순간이 가장 빠른 시작이었다는 말, 정말 진심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이 어렵다고 피하고 인터넷 뱅킹도 누가 해줘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 게 일상이잖아요. 박 할머니는 67세에 구청 디지털 교육을 받기 시작했어.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장도 보고 병원 예약도 하시고 손주들과 영상통화도 하십니다. 저도 그때 배워둘 걸 얼마나 후회되는지 모릅니다. 또 한 가지, 독서와 강의입니다. 저는 눈이 침침해지면서 책을 점점 멀리했는데 그게 정말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독서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세상과 이어지는 창문이거든요. 우리 동네 최할아버지는 65세부터 하루 30분씩 책을 읽는 습관을 지켜오셨는데요. 지금도 젊은 사람들과 대화가 자연스럽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세요. 요즘은 유튜브나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강의도 많습니다. 역사, 철학, 건강, 심리 정말 다양해요. 정 할아버지는 70세에 태블릿을 사셔서 매일 아침 강의를 듣는 걸 일과로 삼고 계시는데 그 덕분에 지금도 세상 흐름을 잘 아시고 정신이 아주 맑으세요. 그리고요, 배움은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재능 기부의 씨앗이 되기도 해요. 윤 선생님은 68세부터 청소년 센터에서 멘토링을 하셨는데 오히려 자신이 더 많이 배우고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하셨답니다. 저도 그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시작하기 딱 좋은 때입니다. 새로운 언어, 악기, 운동, 책, 스마트폰 활용법, 뭐든 괜찮아요. 오늘 시작하면 내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성장해 있을 겁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배우는 마음은 우리를 젊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꼭 하나만 시작해 보세요. 분명 내일의 나에게 감사하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삶의 의미와 준비된 마무리에 대한 것입니다. 60대로 돌아간다면 저는 더 일찍부터 삶의 방향성과 내면의 평화를 고민했을 거예요. 80세가 되어보니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물질적인 풍요나 외적인 성공에서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마음의 평화, 감사하는 태도, 그리고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는 데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제 친구 박 선생은 67세에 심장 수술을 받은 뒤 매일 아침 명상을 하고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늘 긍정적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는 분입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반면 저는 환경에 따라 기분이 들쭉날쭉했고 마음의 중심을 잡는 데 서툴렀어요. 그 결과 불안도 많고 쉽게 지치곤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은퇴 후의 삶을 위한 목표가 없었던 것도 컸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쉬자는 마음뿐이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 허무하고 우울한 마음만 더해졌습니다. 김 할머니는 70세에 100세까지 자립하며 살기라는 목표를 세우시고 건강, 재정, 주거 환경을 구체적으로 계획하셨대요. 그분은 지금도 활기차게 스스로 원하는 삶을 잘 살아가고 계십니다. 참 보기 좋더라고요. 또 하나, 영적인 성장도 빼놓을 수 없어요. 꼭 종교가 아니더라도 나보다 더 큰 무언가에 대한 믿음, 감사하는 마음, 삶을 돌아보는 태도가 노년에 정말 큰 위안이 됩니다. 이 할아버지는 65세부터 불교 철학을 공부하셨는데 상실을 받아들이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셨어요. 죽음에 대한 준비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너무 무겁게 들릴 수도 있지만요. 이건 나 자신뿐 아니라 가족을 위한 배려이기도 하니까요. 제 지인 중 강 선생은 75세에 사전연명 의료의향서와 유언장을 미리 준비하셨는데 오히려 그 이후로 더 자유롭고 충만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다. 저도 깊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마음 아픈 말은 그때 그걸 했더라면이라는 후회예요. 저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아직 선택할 기회가 있으십니다. 지금이라도 건강을 챙기시고 돈을 지혜롭게 관리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자주 소통하시고 배우고 성장하는 삶을 이어가시길 바라며 삶의 의미를 찾아가면서 마지막까지 후회 없는 여정을 걸어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의 경험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하고 싶습니다. 인생이 막 살롱은 앞으로도 여러분 인생의 작지만
따뜻한 변화를 가져다 주는 이야기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지금 이 순간, 오늘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시작하세요. 내일의 내가 오늘의 나에게 고맙다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